네, 이번 주 마지막 장 투자 알고리즘 시간은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이번 주에 마무리를 또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숨 고르기 시장이고요. 옥석 가리기가 그만큼 조금 필요한 시장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사상 최고치 주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은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일단 지수랑 좀 관련돼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수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시총이 큰 반도체 투톱도 좀 당연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오늘 시티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것도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다음 주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가 다음 주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살아날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 모습들이 좀 워낙 좋으니까 일단 조금 우리가 좀 상대적 박탈감들을 좀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고가는 7월 18일 날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고가는 21일 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그 7월 18일 고가에 바짝 붙여놓은 상태라서 오늘 밤에는 고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조금 안 좋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일단 지금 좀 약간 한번 레벨 다운된 이후에 횡보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좀 레벨 다운이 됐던 이야기들의 시발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었던 그때 그 목표 투자 의견에 대한 이제 의견 하향이었었던 건 거죠. 근데 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내용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사로 이제 엔비디아 메인 공급사로 하이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상태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받고 올라가는 잠깐 쉬는 단계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차장님이요, 반도체는 사도 된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큰 흐름은 없었거든요. 네.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 그래도 반도체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반도체보다 더 매력적인 섹터가 많으니 조금은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여전히 유명한 섹터고 반도체보다 더 좋은 섹터는 비슷한 섹터들은 많이 있지만 더 좋은 섹터는 저는 사실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 그래서 반도체와 동급으로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섹터들은 좀 여러 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과한 비중이 아닌 범위 내라면 계속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답변 해주셨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30%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건 또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 지금 조금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기존의 이제 주도주군으로 불렸던 이제 조선방산 원자력도 지금 정고점 근처까지 일단 회복을 한 상태고 은행주들도 일단 오늘 이제 반전의 계기를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발현하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괜찮은 섹터들이 지금 그래도 정고점 수준의 섹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나눠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충분히 좀 좋게 봅니다만 시장 상황상에서 일단 한 20% 정도 다른 종목들도 다 실어 놓으면서 같이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보되 반도체만큼 더 좋은 섹터는 없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한번 레벨 다운되고 지금 한 3일 정도 횡보하고 있나요? 근데 결국은 그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양산까지 맞춰야 공급을 시작해야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머니하게처럼 들려서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가 HBM4 양산 목표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설마 7만 원짜리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조금 힘들 텐데요. 그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엄청난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셀, 삼성전자는 바이, 약간 이런 콜들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까지 끌고 올랐던 배경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가지고 끌고 올라왔느냐?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까지 끌고 올랐던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범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던 디램 이런 것들에 대한 업황들이 이제 좀 좋아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저가형 칩들을 이제 좀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봤던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해 전혀 납품을 못하느냐? 아니요, 납품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사양 HBM들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뭐 H20 같은 경우 HBM3 2를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HBM4로 넘어갔을 때 지금 현재의 격차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HBM3 2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L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HBM이 들어간다라고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들이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하이닉스가 할까? 삼성전자가 할까? 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칩들이, 그러니까 HBM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HBM3E 혹은 4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배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저사양 HBM에서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7만 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또 들어봤습니다. 7만 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무조건 HBM만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좀 기대 포인트를 두셔도 좋다. 삼성전자 긍정적인 답변. 자, 그러면 부품단은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정말 많은 출연자 분들께서 사실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부품도 떨어지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닉스가 좀 못 가도 더 탄력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부품단에서. 차라리 이쪽에 대한 시선을 좀 돌리는 건 어때요? 저도 다른 출연자분의 의견과 거의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이수페타시스 정도 일단 좀 생각이 나고 있고, 뭐 조금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 좀 꺾여가지고 좀 고가를 계속해서 나가는 부품주들은 일단 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할 때 이제 반도체 DRAM 완제품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잖아요. 여기에서 골랐을 때의 확률과 그리고 소부장단으로 쫙 늘렸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 몇 개를 딱 골라내느냐, 이 싸움으로 간다라고 하면 타율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3,300이 이제 지난 고점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20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포인트에서 지난 고점에서 지금 800포인트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것들을 업종 지수 차트를 한번 좀 저는 보시기를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형주 차트가 있고 중형주 차트가 있고 소형주 차트가 있습니다. 대형주 차트가 지금 현재 시장을 선도해서 코스피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지, 중형주로 갈수록 그 대형주보다 떨어지고요. 소형주는 더 떨어지고 소형주는 코스닥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놀아야 될 물은 어디냐? 그러니까 좀 그래도 타율이 좀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소부장보다는, 그러니까 좀 소위 얘기하는 대형주들 노는 데서 같이 놀아야지 우리가 이제 시장이 편승할 수 있는 확률들이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제 몇몇 스타 종목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여길 가다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손가락 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그래도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이라고 원하신다면 그래도 하이닉스고 안정적인 흐름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부품보다는 투톱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또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넘어가시죠. 조선방산입니다. 일단 이 질문 먼저 드려볼까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조선과 방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을 거래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조선방산이 실적 모멘텀을 안고 계속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실적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그러니까 조선주나 이제 방산주 투자 경력이 오래됐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선이랑 방산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수주를 한참 받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수주들이 실적이 반영될 때 만약 수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항상 땅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때문에 조선주들이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 드릴 건 아니긴 합니다만, 머릿속에서 조선은 수주를 봐야지 실적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먼저 좀 하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주들 자체는 최근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약간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선주와 방산주들의 수급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정고점까지 지금 위치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시장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스토리,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들인 건 거죠.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협상할 때 좀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체 못할 것들이 무엇일까? 아, 조선이고 그리고 지금 각국의 나라들이 지금 현재 GDP를 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GDP 방위비를 올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야. 이 스토리가 현재 시장을 아직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제 실적과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밸류를 약간 이제 머릿속에서 좀 내버려 두고 이 스토리들의 중심에 맞춰서 좀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밸류가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이제 좀 선긋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정고점을 노크를 하고 있다. 또 뚫리고 나면 또 이 스토리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좀 지배할 확률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떤 내러티브를 쌓아가느냐, 조선방산 특히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 측면에서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수급 측면이요. 시장이 코스피가 2200에서 3200까지 막 올라갈 때는 사실 조선방산이 좀 흔들렸어요. 반도체가 중심을 잡았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고점 터치하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조선방산이 다시 승고가 쪽으로 되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지수랑 결국은 조선방산의 반대로 가는 것인가? 결국 코스피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점프업을 시도할 때 그때 조선방산이 또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200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횡보가 나오기 시작한 지 뭐 사람들의 관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 최근은 조선주가 한번 각광을 받았고 그전에는 한번 삼성전자가 각광을 받았고 3,200 초창기를 찍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일단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2차 전지도 한번 각광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200을 끌고 올랐던 3,200까지 도입을 시켰던 거는 하이닉스와 금융주와 조선방산 원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이 언급됐던 종목들, 업종들 중에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냐, 업종이 있느냐,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00선에서 이 종목들이, 업종들이 지금 박스권 흐름들을 거듭하면서 시장 끌고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3,200선에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3,200, 뭐 한 30, 40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거를 끌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이제 시장에 각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섹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섹터가 진짜 주도주로 들어갈 그렇죠. 거다. 근데 이 흐름들이 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한 종목들, 업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게 지금 위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고 그러면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다음에 시장의 랠리를 잡아 올려줄 제일 유망한 섹터가 어디예요? 반도체입니까? 저는 반도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조선방산 원전 그리고 은행주 여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일단 조선 반도체주를 제일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섹터들의 힘들이 지금 무시할 단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제일 나아 보이는 거 하나 골라보라고 하니까 반도체 골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좋지만 조선, 방산, 원전, 은행까지 무시할 수 없는 현재 레벨이다. 자,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요. 한화 엔진도 지금 신고가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잘 가요. 즉 수주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조선보다는 기자재단은 지금 수주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놨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 주가가 잘 가잖아요. 엔진은 또 따로 떼놓고 봐야 돼요? 엔진도 같이 봐도 되고요. 근데 조금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최근에 한번 미국 얘기하면서 미국 해군 함정 MRO 얘기하면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뭐 미국과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주가 그 전에도 좋았었죠. 그 전에 좋았을 때 가장 주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친환경 엔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배들이 이제 IM 뭐 국제 해사 기구에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배들은 일단 이제 뭐 입항을 안 시키게 하겠다. 언제까지는 이 배들은 다 퇴역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제 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좀 시장을 끌고 올라오던 주요 이제 이유 중 하나였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엔진만 바꾼다면 어떨까? 이것들 레트로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선박,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고 있던 엔진에서 이제 친환경 엔진들을 이제 넣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선박은 친환경 선박으로 되면서 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 시장이 전체 수주 규모에서 지금 현재 한 3%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한 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1% 초반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엔진에 대한 수주는 조선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여지들이 생기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 양날의 검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배 건조 가격이 한 20% 정도가 후판 가격입니다. 철판, 아주 두꺼운 철판인데요. 이 후판 가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선사들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선사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에 대한 변동성들을 일단 좀 주게 되는데 최근에 후판 가격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선주의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조금 악영향을 줄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엔진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 가서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후판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서 엔진주가 조금 조선주 대비 지금 현재 잠깐 더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조선업계 종사자시셨나요? 그렇지는 되게 자세히 알고 계셔서 네, 저희가 확실히 좀 이해를 했고 조선방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저희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번 주에 발의가 되면 내주 다음 주에 발의가 되면 다시 코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특히 그 중심에 있는 네카오 포함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LG CNS 삼성 SDS 많잖아요. 시총 큰 종목들.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이제 법안 발의 정도 전까지는 뭐 트레이딩 기회가 좀 생길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발의거든요. 발의를 해서 이제 시행이 될 때까지에는 기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법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시간들이 소요가 됐었고요.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서 핫했었던 상법 개정 같은 경우 1년 6개월 정도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대통령 공포하고 그거 결국 시행까지 시간들이 상당 부분 좀 걸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의 땔감들을 일단은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드러나는 흐름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기대감들 제외하고 나서도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실적이나 이제 뭐 아까 우리 계속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 이제 뭔가 유형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실적주만 잘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기대감이 정말 많이 내재되어 있는 섹터들도 잘 가거든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주를 실적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큰 기대감을 안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메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그러면 조금 걷어둬야 되나요? 저는 시장이 좋을 때는 정별 종목들만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한번 쫙 올라갔었죠. 그리고 쫙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상 이번에 신정부에 이제 뭐 AI 수석으로 누가 들어갔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기업이 어디더라. 그분의 출신 기업이 어디더라.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카카오는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얘기했던 정책상에서 이제 한 2-3개 정도 혹은 이제 좀 많이 보면 5개 정도의 메가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지표를 몰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출신 기업이었던 이제 네이버 그리고 거기에서 메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좀 다뤄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화가 되기까지 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대감들로 주가가 펌핑이 됐었던 거고 그 기대감들이 살짝 이제 시장에서 관심에 안 다뤄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내려온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동성이 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변동성에 이제 좀 잘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만큼 훌륭한 섹터는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 변동성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실적에 맞춰서 뒷받침돼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업종들이 많은 상태이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맞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네. 차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요. 오늘 그런 코인주가 반등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크게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횡보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 주도주 섹터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돌고 있거든요. 단순 수급 이동이요? 네, 저는 수급 이동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카오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도 다뤘고요. 마지막 2차 전지 확인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그 전망이 나왔는데 내년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2차 전지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냐. 맨날 늘어나요. 이번 분기는 좋을 거래. 다음 분기는 괜찮을 거래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거의 한 2년 됐나요? 2차 전지는 부정적인 말씀 주시긴 했는데 지난주에 여전히 좀 부정적이십니까? 주가가 모든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지 지금 2차 전지는 캐즘 현상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좀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들이 주가에 확실하게 드러나 수급들이 이제 몰려드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도 말을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들이 싼 종목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이 지금 이제 1배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평균적인 종목들이 PBR 1배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싼 종목들만 찾다 보면은 이제 또 나중에 다 놓치게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조선방산도 약간 밸류가 좀 비싸고 2차 전지도 이제 싸지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만 아직 싸지는 않은 영역, 비싸지도 않은 영역까지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시장에다 조망을 받을 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항선들이 위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 흐름들 나오기 정도 전까지는 저는 조금 좀 관망세를 가져가시는 것들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네. 워낙 많이 빠진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타도 먹을 건 아주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지금 고평가 영역들은 해소됐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부터 우리가 진입을 할까에 대한 그냥 시장 점검 차원에서만 네. 계속해서 보고 그것들이 정배열로 전환하면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젠솔은 지금 정배열 전환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기 입형들이 위에 조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단기에서는 지금, 네. 정배열이 나온 건 맞는데 장기로 뭐 한 200일선, 120선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를 살짝 위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장기를 뚫어내야 이제 조금 매물 소화하고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아직은 단기 추세다. 펀더멘털이요. 사실 2차 전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에즈앤솔이 거의 바닥에서 주가가 뭐 30% 이상 올라온 건 정말 단순 최근에 호재성 뉴스랑 이제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아서인데 이 정도 힘이라면 그래도 펀더멘털을 이겨내고 조금 추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 이 물음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시장이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가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될 시기도 분명히 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흐름들이 기대감들만 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다른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꽂히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건 거죠. 사실 코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수급들은 외국인수 좀 약합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메인주에 2차 전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흐름들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 타율이 더 잘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바닥권에 그러니까 그 수급권에서 타율이 잘 나올 것인가? 그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차장님의 답변은요. 약간 장기 투자자한테 맞는 전략인가요? 제가 약간 성향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주도주 내에서 이제 실적들이 받침되는 것들을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단기 투자자분들은 또 반도체가 너무 기니까 2차 전지로 트레이딩 하실 수도 있거든요. 차장님의 생각은 이제 장기 투자 전략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